네, 자, 이 시각 시장 상황을 통해서 또 유망한 종목들 조금 더 골라보도록 하죠. 신영목 이사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또 시장이 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보니까 종목을 여러 개 소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이사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또 궁금하네요. 네, 현대모비스입니다. 현대모비스. 네. 네. 뭐 앞서서 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지금 사실은 현대모비스 분위기가 좋다는 현대차 그룹 자체의 분위기가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. 근데 뭐 현대차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 기아차 역시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렇죠. 북미 시장 뭐 지금 경쟁사들 오히려 점유율이 떨어지는데 이 코로나 여파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? 당연히 그러면 뭐 현대모비스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이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너무 식상한 내용이고 지금 많이 오르지 않은 대형주들 찾으신다면 전 현대모비스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되돌려 보면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특히 현대차가 올해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이 구간을 그럼요. 보면 실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네. 친환경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었거든요. 그쵸. 멀티플을 네. 줄 수 있다는 그런 관심이었고 기아차도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부분 계속 얘기 나오면서 갔던 거고요. 근데 지금 현대모비스만 거의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네. 제자리에 있거든요.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왜 현대모비스만 멀티플 요인이 없는가? 그럴까요? 예, 왜 그렇기 그럴까요? 때문에 네. 많이 오르지 않은 대형주를 찾는다면 현대모비스가 그 다음 대안이라고 볼 수 있고 네. 단순히 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다면 설득력 떨어지겠죠. 뭐 순환매로 오를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.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 역시도 이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. 지금 현대차의 지분을 30% 정도 들고 모비스가 30% 들고 있고 네. 그리고 현대차가 기아차의 지분 30% 들고 있고 기아차가 모비스의 지분을 거의 30% 정도 들고 있고 지금 이 순환 출자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. 이게 지금 뭐 이거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고 거기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현대모비스가 왜냐하면 그룹의 핵심적인 사업을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윗단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물론 이 시장을 지금 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못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.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예를 봤을 때 지금 실적이나 뭐 디램 가격으로 땡기는 거 아니거든요.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현대모비스도 이제 순환매 사원에서 그리고 또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의 이슈를 이런 거 봤을 때 올릴 수 있는 핑계가 많죠. 왜냐면은 유일하게 지금 현대차 그룹 중에서 못 뭐 간 종목이다. 모멘텀과 멀티플을 못 받고 있는 향후에 아마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마 네.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네. 너무 이제 시장이 좀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대형주 위주로 오르는데 좀 너무 이제 성급하게 하지 않고 좀 기다려서 좀 나는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간다고 하면은 현대모비스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뭐 거의 다 대형주들이 오르는 장세이기 때문에 못 올랐던 종목들도 언젠가는 기다림을 좀 오를 가능성 순환매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매력적인데 지금 시장의 주인이 사실상 외국인이잖아요. 외국인이 네네. 좀 들어와야지만 주가 자체도 오를 텐데 현대모비스 외국인의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? 일단은 네. 지금 기간의 대부분의 네. 외국인의 수급이 전기전자에 지금 집중돼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그렇지만 이제 이 멀티플 기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말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 종목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네. 분명히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순환매가 있다고 한다면 뭐 외국인도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물론 외국인이 들어와야 움직일 수 있는 건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건 확실해요. 네. 그렇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아, 그래요? 기관이나 네. 개인들의 수급으로도 충분히 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기관 그런 수급도 구간이 그닥 있다고 봅니다. 긍정적이진 않은데요. 네? 연말이기 때문에 네.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뭐 양봉 나오고 거래 터진 종목들 다 네. 좋아하시잖아요. 그런 거 다 따라갈 수 있지만 좀 지키는 매매 하신다면은 이렇게 지금 갇혀 있는 종목도 좀 하나의 투자 대안으로서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네, 자, 갇혀 있는 종목 이제는 좀 다시 분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현대모비스도 오늘 가지고 오셨고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들어볼게요. 네, 인텔리안 테크입니다. 인텔리안 테크 일단 많이 이제 소개드렸던 종목이네요. 아, 네. 지금 아마 그 연초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. 다들 네. 아시겠지만 글로벌 그 해상용 글로벌 그쵸? 안테나 네. 점유율 1위 회사고요. 작년에 이 종목이 엄청나게 핫했죠. 왜냐면은 맞아요. 원앱이라는 그 인공위성 저궤도 인공위성을 쏘는 회사에 그 이제 안테나를
그 납품을 하면서 예. 한 10,000원에서 10,000원이었던 주가가 한 40,000원 정도까지 갔거든요. 근데 이제 올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.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원앱이 이제 파산 신청을 낸 거죠. 그래요? 그 대주주가 네. 손정희 다들 아시는 손정희 회장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아마 이제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이제 파산 신청을 했고 그 인도의 바티 그룹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7월에 인수를 했습니다. 바티 그룹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인도의 통신 2위 업자고요. 그 7월에 이제 대주주 지분 신고를 한 이후에 지금 10월에 법적 승인까지 끝난 상태에서 이제 최종 승인 단계가 이제 거의 임박한 상태거든요. 이 임박이 되면은 아마 지금 원앱 홈페이지 들어가면 새로운 CEO가 조만간 바뀌고 저기도 위성 사업을 다시 실시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인텔리안테크는 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바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된 것이 한 2,500개 저기도 위성을 쏘아서 이제 5G 이후에 6G를 이제 시대를 개막하겠다, 맞아요. 열겠다는 네. 그런 내용인 거고,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것이 인텔리안테크가 맞고요. 지금 네. 한 총 2,500개 중에서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한 70개 정도를 발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주주가 완전히 바뀐 이후에 사업 재개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의 모멘텀이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. 특히 이제 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6G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저궤도 위성과 6G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보면은 지금 5G까지는 어떤 지상망을 통해서 지금 이런 통신이 연결된다고 하면 예. 이 이후에는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망이 중간중간 망이 되는군요. 끊기면 안 되거든요. 네.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앨런 머스크의 이제 스페이스X가 최종적으로 4만 개의 인공위성을 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네. 거고 지금 한 900개 정도가 올라간 상태거든요. 900개 정도면은 900개에서 1,000개 정도면은 미국 전 지역을 지금 관할할 수 있는 조만간 서비스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통신 다른 타 경쟁사들도 5G 이에 6G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저궤도 위성 쪽에 상당히 좀 공을 들여야 그렇군요. 되는데 네. 그 부분이 지금 사업 자체가 저희 거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그래서 뉴스나 여러 가지 그 뉴스 피드를 보셨을 때 바티그룹이 원앱의 최종 그 대주주로 이제는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네. 인텔리안테크가 좀 바로 그렇겠어요. 좀 반응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인텔리안테크 한때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인데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6G 시작을 선점하는 차원에서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. 인텔리안테크까지 들어봤습니다. 자 오늘도 신영묵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